셀트리온 베그젤마 영국 허가, 바이든 행정명령 영향 없다지만 체계적 리스크 극복은 실적에 셀트리온 오늘 마이너스 0.86% 하락세를 보입니다. 헬스케어 마이너스 0.45% 하락, 제약은 마이너스 2.02%로 크게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세 종목 모두 시장 분위기에 휩쓸렸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제약은 상대적으로 낙폭이 큰 모습이 나옵니다. 고덱스 문제 영향인데요. 시간이 좀 더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요. 한편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장중에 그나마 낙폭을 좀 좁히려는 움직임도 나오긴 했지만 막판에 힘이 약간 모자라는 모습이 연출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셀트리온의 베그젤마가 유럽에 이어서 영국의 허가가 나온 것이고요. 이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고 지금 현재 시장 전체적인 상황과 더불어서 셀트리온 그룹주에 대한 문제, 즉 미국 바이든의 행정명령 이 부분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천입니다. 셀트리온 오늘 장 시작 전에 베그젤마의 영국 판매 허가 획득 보도자료를 발표를 했습니다. 8월 18일 날 유럽 EC잖아요. EC 쪽에서 허가가 나왔고 영국은 EC에서 탈퇴를 했기 때문에요. 따로 영국에는 또 허가가 나와야 되죠. 이 부분이 9월 16일자로 나왔다는 발표가 되는 것이죠. 유럽과 마찬가지로 아바스틴에 승인된 전체 적응증 풀 레벨에 대해서 허가가 난 것이니까요. 이에 따라서 영국까지 포함이 되면서 유럽 시장 전체가 베그젤마의 허가가 획득이 된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요. 올 하반기부터 유럽 주요 국가에 출시할 계획인데요. 중요한 것은 원가 경쟁력을 이야기를 이미 하고 있는 상황이죠. 미국 FDA로부터는 아직 허가가 나오지 않았고 연내에 허가 획득을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장 규모는 글로벌 전체적으로는 우리 돈으로 약 8조 8천억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베그젤마, 베바시주맙 시장을 보시면은요, 이번에 들어가게 될 유럽 시장은 우리 돈으로 약 2조 2150억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미국 시장은 약 3조 5700억이 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베그젤마가 지금 바이오 시밀러로서 후발주자라는 측면이죠. 특히 이미 유럽 시장에서도 암젠의 엠바시, 그리고 화이자의 자이라베브, 삼성의 온베버지가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이제 네 번째로 셀트리온의 베그젤마가 들어가는 상황이고요. 또한 내년에 기대가 되고 있는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죠. 암젠의 엠바시가 시장 점유율을 46%거든요. 지난 7월 기준입니다. 화이자의 자이라베브가 35%니까 미국 시장도 이 두 개를 합치면 80%를 넘는 수치가 되잖아요. 이에 따라서 후발인 베그젤마가 시장 침투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유럽 시장의 점유율에 대한 데이터는 찾기가 좀 어려운 상태고요. 어쨌든 후발 주자로서 중요한 핵심은 가격 경쟁력이다. 그 이야기는 뭐 저가로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저가와 직판 체계를 통해서 시장에 빨리 침투하기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한편 셀트리온 그룹 전체적으로는 지금 중요한 것은 미국 바이든의 행정명령이잖아요. 지금 미국이 보시면요, 세 번째 행정명령인데요. 반도체, 그리고 인플레이션 감축법,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쪽으로 넘어왔잖아요. 미국이 이렇게 나오는 것은 우리가 뭐 정치적인 여러 가지 국제정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다 아시니까요. 첫 번째도 중국이고 두 번째도 중국이죠. 그러나 어떻게 보면 미국이 중국을 핑계를 대면서요, 미국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이러한 조치들이 나왔다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바이오 쪽에 대해서는 미국 내의 바이오 산업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주겠다,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반도체라든가 전기차처럼 그러한 어떤 피해, 이런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다는 측면도 생각을 하실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이미 지난 15일 셀트리온 측에서는 주주님께 드리는 글을 통해서 행정명령 상세안을 검토를 했고 그룹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CMO가 아니기 때문에 언론과 전문가들의 우려는 의미가 없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고요. 또한 내년 이후 미국 시장은 직판 체계로 가기 때문에 우려할 필요 없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앞으로 미국 내의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등을 면밀히 검토를 한 다음에 만약에 미국으로 들어가는 것이 유리하다, 이렇게 되면요, 미국의 공장을 설립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어쨌든 현재 상황까지는 반도체나 전기차처럼 미국 내에서 생산한다, 이런 개념은 이번 바이오 쪽은 빠졌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 되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한국바이오협회에서 나온 자료들을 보시면요. 이번 조치의 핵심은 미국 내의 바이오 기술 및 바이오 제조에 대한 이니셔티브는 뭐냐면 특혜를 주겠다. 미국 기업들한테 특혜를 주겠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특혜는 뭐 보조금이라든가 정부 지원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 분야가 상당히 생각보다 많은 분야가 되는 것이고요.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9개 분야예요. 미국 내에 바이오 제조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 그리고 바이오 기반 제품의 시장 확대를 위한 방안, 그 다음에 R&D에 대한 확대 방안,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바이오 쪽 시장을 확대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것은 연방정부가 바이오 제품들을 의무적으로 구매를 하는 것을 확대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요. R&D에 대해서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미국 정부 차원에서 추진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요. 나머지 6개 부분들도 여러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핵심으로 조금 보시면요. 바이오 제품에 대한 규제 프로세스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개선을 해서 빨리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것은 물론 미국 기업들 이야기죠.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미국 내에 법인을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니냐, 공장을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만,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요. 파트너 및 동맹국과 함께 글로벌 바이오 경제를 구축을 하겠다는 이야기도 나와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국내 바이오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한국 바이오 협회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현재 미국에 수출을 하거나 미국 현지 진출을 모색하거나 해외에서 미국 기업과 경쟁하고 있는 기업이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다만 미국이 새로운 바이오 기술을 개발하고 바이오 제조 인프라를 확대하면서 바이오 기반 제품의 구매를 확대하는 과정 등에서 우리 기업의 광점이 활용되고 동맹국으로서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다면 우리에게는 새로운 성장 기회로 다가올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이 부분은 당장은 아직은 알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을 조금 더 두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따라서 이 행정명령이 끝난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진행 과정입니다. 먼저 14일 날 세부 계획안의 발표가 됐잖아요. 그 다음에 180일 이내에 다시 평가 보고서가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1년 이내에 다시 보고서가 발표가 되면서 6개월 단위로 상황들을 보면서 이 행정명령들을 어떻게 보충해 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황은 언제든지 이 기간 안에 바뀔 수도 있다는 측면도 염두에 둘 수가 있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지난 9월 14일 날 발표가 됐잖아요. 1차적으로 후속 바이오 자국 생산에 20억 불을 투자를 하겠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9개 분야에 대해서 분야별로 얼마씩 투자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발표를 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국내 업계하고는 큰 연관성이 없다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하나정권에서도 결론적으로 이런 결론을 내리는 것이죠. 지금 이 내용들은 인도와 중국의 원료의약품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투자 지원으로 이어질 전망이 높기 때문에 우리와는 관계가 없다는 얘기죠. 현재 상황을 보시면요. 미국 내 원료의약품 나라별로 품목 등록 현황을 보시면요. 인도가 48%잖아요. 중국이 13%를 차지를 합니다. 따라서 인도와 중국이 타겟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요. 이에 따라서 결론적으로 우리에게는 리스크는 제한적으로 판단이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인데요. 이것은 이제 현재까지 상황이죠. 앞으로의 상황들 변화가 어떻게 정치적으로 국제 상황별로 변화될 것인지는 두고 봐야 될 것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바이든의 이 행정명령은요, 실제적인 실적에 대한 영향도 보다는 현재 시점에서는 바이오주들, 특히 셀트리온 그룹주에도 마찬가지지만요, 심리적인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에다가 시장 전체적인 영향까지 가세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셀트리온 오늘 외국인들이 95억의 매수 우위를 보입니다. 오늘 주가가 음봉으로 마감이 되긴 했습니다만요. 외국계 창구에서도 36,000주의 매수 우위가 나왔고 외국인 전체적으로도 55,000주의 매수 우위가 나온 상황이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외국인들이 11억의 매수 우위를 보인 것이고요. 창구별로는 16,000주 정도의 매수 우위였고 이에 따라서 외국인 전체적으로도 16,000주의 매수 우위가 나온 상황이고요. 기관들도 58,000주의 매수가 나옵니다. 최근 주가가 무너진다 이래서 개인들 매도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한편 제약은 외국인들 7억 매도고요. 지금 저점을 자꾸 깨면서 오늘도 음봉이 좀 크게 나오는 모습이죠.
외국인들 11,000주의 매도 우위가 나온 상황입니다. 제약은 셀트리온과 헬스케어와는 조금 다른 차원으로 따로 가는 움직임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어쨌든 코덱스 문제가 빨리 해결이 돼야 될 것이란 측면, 결국 시장 전체적인 상황이 이런 거잖아요. 이번 주 21일 날 미국의 FOMC에서 금리 결정을 하는데요. 물론 0.75%포인트 인상이라는 것이 거의 굳어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시간으로는 22일 날 아침에 이제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제는 막바지 악재의 반영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것이죠. 반등세가 나오게 되면 체계적인 리스크 상황에서는요, 실적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실적이 좋아도 시장이 나쁘면 같이 빠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체계적인 리스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어쨌든 셀트리온 여전히 실적 측면에서는 적정 주가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은 분명한 것이고요. 헬스케어 역시 같은 개념으로 되는 것이죠. 3분기에 대한 실적, 그리고 4분기에 대한 실적, 이런 부분들과 적정 주가에 대한 추정치들이 여전히 셀트리온과 헬스케어는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측면이 중요한 것이죠. 따라서 시장의 안정, 그리고 시장의 반등 시점, 이러한 시점에서의 중요한 요인은 실적이라는 측면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헬스케어 역시 주가가 많이 빠진 상태이긴 합니다만요, 현 시점에서는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그나마 안정세를 보임으로 인해 가지고 코스피 지수의 낙폭이 그나마 크지는 않았다고 볼 수가 있지만 그래도 1% 이상의 하락세를 보인 것이죠. 코스닥은 2.3%나 하락세를 보인 것이고요. 따라서 지난번에 주식과 경제 채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전저점은 깨지 않을 것이라는 측면이잖아요. 이러한 측면만 유지가 되어 준다면 FOMC 전후로 해서 시장의 반등세는 나올 수 있다는 측면이 9월 장세였잖아요. 문제는 여기서 이제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너무 빠진다, 이런 측면이잖아요. 지금은 체계적 리스크이기 때문에요, 시장과 함께 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매물부담 차트는 여러분, 이것은 예상을 하는 차트가 아니에요. 현재 상황이 수급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느냐를 보여주는 것 뿐이지 이걸 가지고 예상을 한다, 이런 개념은 아니란 것이죠. 즉 다시 말씀드리면 시장과 더불어서 반등을 했을 때 얼마 가격대에 어느 정도의 매물이 있는데 이 부분들이 저항으로 작용할 것인가, 그렇다면 그 가격대의 매물들이 어느 세력들이 산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파악을 하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지금 현재 8월 26일 급락할 때 이때부터 해서, 이것은 날짜가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9월 19일 오늘 현재까지 외국인들이 638억의 매수 우위를 보인 상태입니다. 즉 최근 하락세에서도 외국인들은 638억의 매수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헬스케어 역시 9월 19일 현재입니다. 8월 26일부터 외국인들이 189억의 매수 우위를 하고 있다는 측면이죠. 그리고 7월 달에 거래됐던 부분들, 이 가격대 역시 외국인과 연기금이 매수를 한 것이잖아요. 이 저항대는 의외로 큰 저항대가 아닐 가능성도 있다는 측면을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시장 전체의 리스크도 FOMC가 다가옴으로 인해서 막바지 국면으로 갔다는 측면을 생각을 하시고요.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조금 더 인내한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